네, 시장이 회복을 하는 건 같은데 왜 이렇게 내 포트는 나아지질 않는 걸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회복 탄력성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볼 거고요.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되는지가 궁금한 게 시장에 오르는 것 같긴 한데 회복 탄력성이 막 그렇게 뛰어나진 않거든요. 거기다가 외국의 순매수가 아무래도 환율이 좀 높아서 그런지 막 시원하게 들어오진 않잖아요. 같이 좀 기다리면서 나중에 좀 사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해오면서 사실 국내도 마찬가지고 대만이나 좀 일반 시장은 같이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대만도 2%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초반 상승에 대비해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눌림목이 계속 이제 형성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좀 환율에 대한 이슈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날 일단 군통위도 열리게 될 거고 일단은 뭐 동결이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우리나라 일단은 하는 총재의 입장에서도 계속 이제 환율 시장을 계속 이제 좀 주시할 수밖에 좀 없는 측면에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흔히들 특히 이제 해외 시장 결국 이제 서학개미 얘기를 계속 꾸준히 좀 해오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최근에 반도체 쪽에 대한 성장이 계속 꾸준히 나오게 되면서 그런 물가에 대한 상승분 그만큼 이제 올해 전망치가 성장률이 한 0.6%에서 0.7%였는데 이미 1%를 넘어섰죠. 그러면서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금리에 대한 방향성도 좀 굉장히 중요할 거고 아마 좀 외환 당국 어제도 관련해서 국민연금도 이제 환율 시장에 대한 개입도 얘기를 해왔던 만큼 만약에 환율이 잡히는 모습이 좀 더 강하게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좀 외국인에 대한 좀 강력한 조금 수급적 요인이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시장에 대한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통위에서 지금 환율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고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 그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지금 환율 동향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가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섹터부터 확인해 볼까요? 반도체입니다. 강한데요? 강하고 반등도 하는데 우리의 그 바람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미나이 3라는 새로운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 약간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바뀔까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삼성전자부터 따로 떼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긴 하는데 어제 팔다가 오늘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사고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 하루 팔고 하루 사고 좀 이렇게 변동이 강한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쪽은 분할 매수가 가능한 종목입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네. 실적이 나쁘게 나올 것 같아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KB증권에서 나오긴 했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4분기 실적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좀 높게 잡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대략 무조건 한 15조 이상으로 좀 보이고 있고 실제 전망치가 한 19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이닉스가 한 15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 다 3분기 때 11조에서 12조 정도 이제 사이가 나왔죠. 그에 대한 뒷받침되는 자료들이 최근 디램 가격의 상승률입니다. 11월 달 한 달만 하더라도 50% 가격이 올랐죠. 실제 디램 가격은 9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 달 정도의 상승분을 우리가 3분기 실적으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왔었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재고 물량들이 하나둘씩 3분기 해소가 됐죠. 지금도 여러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특히 3분기에 반도체 재고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분기는 그런 상승분에 대한 효과들을 전반적으로 발휘를 할 수 있는 좀 상황이고 그러면서 최근에 여러 증권사 리포터들이 내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완전 뒤바뀌어 버렸죠. 저희 회사 IM증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60조에서 90조로 영업이익을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물론 모건스탠리가 한 116조까지 내는 영업이익의 추정치를 굉장히 높게 좀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대로 아까 처음 얘기하셨던 것처럼 오픈 AI, 제미나이 3.0, 구글 결국에는 이 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HBM 쪽 수요를 계속 이제 나간다 이쪽만 추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하드웨어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충분히 상승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만 원 이하 온다 그럼 당연히 분할 매수를 계속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에서는 비중을 확대하는 게 맞다 삼성전자. 근데 HBM4
그 퀄 테스트를 빨리 통과해야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더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거 통과 안 되면 약간은 리스키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어떠세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연내 조기 통과 가능성도 계속 굉장히 얘기를 해왔었고, 지난번 깐부 회동에서도 이제 전선환 대표가 얘기를 해왔고, 물론 그 당시에는 12단 반도체를 공식적으로 이제 통과했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HBM4도 내년 4분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루빈을 이제 양산을 하겠다고 이번에 그 엔비디아 실제 발표에서 또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또 한번 재확인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지금 재설계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부인을 했죠. 그만큼 이 3사들에 대한 이미 HBM4에 대한 양산 부분들을 거의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되는 좀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사실 HBM3랑 그 HBM4는 아예 완전 다른 구조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는 최근에 워낙 이제 작년 말부터 사실은 전영은 부문장도 계속 꾸준하게 HBM4 쪽 관련해서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더 이쪽으로 더 사활을 좀 걸었던 방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기 통과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SK 하이닉스는요, 오늘 외인 기관의 순매수 리스트 1등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매수 규모가 좀 훨씬 큽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특히요. 하이닉스는 근데 오늘 좀 오르려다가 윗꼬리를 달고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흐름인데 그렇게 좀 확실하진 않아요. 좀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좀 담아야 될까요? 네, 최근에 마이크론과 시가총을 굉장히 둘이 같이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한 360조 정도 이제 비교를 구는 얘기를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못한 게 뭐냐, 미국에 상장돼 있거나 이런 프리미엄도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SK 하이닉스는 또 실적은 계속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초부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삼성전자가 12단 반도체를 들어오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 경쟁 시장에서 점유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이 HBM 시장은 더 커지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AI 관련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AI 버블 이슈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GPU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이번에 제미나이 3.0이 나오게 되면서 딱 시장의 판단은 이겁니다. 그럼 오픈 AI가 제미나이 3.0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졌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결국에는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은 기능들을 계속 꾸준히 또 발휘할 가능성이 더 높다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이제 여기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게 되고 최근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딱 이런 얘기를 했죠. 낸드라인 쪽의 공정들을 대부분 다 디램 쪽으로 전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쪽 시장의 수요가 너무 큰데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쪽 시장까지 좀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침투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수익성이 더 저하되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이제 점유율을 높이면서 오픈 AI가 더 분발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쪽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구글도 지금 캐펙스를 늘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오픈 AI도 또 캐펙스를 늘리고 선순환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보장단 안에서 지금 그 TPU 관련주들, 그러니까 구글에 들어가는 그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TPU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스페타시스 있고요. 3대장입니다. 삼성전기랑 이제 리노공업까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시선은 HBM이 올랐던 것처럼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봐야 되나. 왜냐하면 제미나이 점유율이 더 올라가면 여기에 대한 밸류가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이쪽 관련주들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호불호가 굉장히 좀 많이 나눠지고 있어요. 오늘 이스페타시스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한 17만 원, 16만 원 얘기가 나왔고 목표가 18만 원이 나왔죠.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PER이 한 110배, 120배 정도 수준입니다. 오늘 이제 메리츠에서 얘기를 한 건 26년 기준으로 이제 PER이 40배 이제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엔비디아 향도 들어가고 있고 이제 구글향 이제 TPU 쪽에 들어가는 MLB 기판 쪽도 납품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실제로 TPU 출하량 자체가 한 250만 장의 수준을 좀 감안했을 때,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에 PER이 40배 정도 간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수요는 오케이인데 이거를 공급을 할 수 있는 물량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냐. P는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Q는 이미 확정된 거 아니냐라고 해봤을 때 여기서 당연히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고민은 과연 여기서 증설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까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향후에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을 실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추정치를 좀 변경할 수 있는 리팅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한 거는 뭐 제미나이가 3.0에서 끝날 것도 아니고 추후에 뭐 3.5, 4.0까지 계속 이제 확산되는 흐름이고 지금 이제 구글뿐만 아니라 오늘 이슈가 나왔던 건 구글이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내부 칩을 이제 CPU를 이제 양산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빅테크 다른 업체들에게도 이게 판매 전략으로 이제 선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년부터 이제 메타 쪽에도 이걸 확대한다라고 보게 되면 저는 만약에 이스페타시스가 여기서 증설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또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영향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설 이슈, 그러네요. 지금 이 증설을 한다는 거 확실하게 그만큼의 수주를 확보했다라는 이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슈가 나온다면 조금 더 주가의 레벨업 할 수 있겠다. 다른 오늘 소부장 테마도 강해요. 유리개판도 오늘 오랜만에 올라오고요. 또 에이직이 주목받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종목들도 오랜만에 3, 4%의 상승을 기록 중인데 다시 한번 소부장의 순환매 바람이 돈 건가요? 뭐 확실히 이게 그동안 이게 지난주부터 이제 AI 버블 이슈가 나왔던 게 그러면서 엔비디아 컨콜에서 이게 한번 불식을 시켜줬고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계속 이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엔비디아 전선항이 주주 관련 서한을 이제 보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지금 해소되는 과정인데 이게 또 제미나이 3.0이 나오게 되면서 확실히 이제 AI 쪽에 관련된 버블에 대한 이제 분위기는 조금씩 이제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이제 P4 공장이나 저기 이제 SK 하이닉스 공장 같은 경우도 대다수가 지금 디램 쪽으로 공정을 전환한다라고 해봤을 때는 최근에 뭐 급등 움직임이 보여왔던 뭐 하나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이오테크닉스나 테스 뭐 이런 뭐 기존의 전공정 장비들도 부각이 될 거고 그동안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조금 생각보다 컸죠. 오늘 대표적으로 JNTC 같은 경우는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리기판이 매출로 이제 잡히기는 할 텐데 최근 주가가 굉장히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IR 이후에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본격적으로 실제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이제 유리기판 신사업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해봤을 때는 이미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미나이, 그럼 오픈AI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캐pex 투자를 더 늘릴 가능성 좀 감안을 해봤을 때 그러면 이제 온디바이스 들어갈 수 있는 유리기판들 그만큼 전력에 대한 절감의 이제 이슈가 시장에서 더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주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더 반등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부장에서 탑픽 하나만 골라주세요. 소부장 중에서는 일단은 저는 하나 마이크론을 좀 대표적으로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이요? 네. 알겠습니다. 전공정 쪽으로 조금 보시는 거네요. 이제 증설하고 나면 전공정 쪽으로도 수주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 마이크론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마무리 짓고요. 바이오 알아볼게요. 일단 제약바이오는 조금 추세가 횡보 중이죠. 횡보 중인 것 같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오늘 흐름을 기대했는데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다는데요. 뭐와 갈 때입니까? 뭐 아직까지 JP모건 헬스케어가 한 1월 초에 이제 시작을 하니까 뭐 그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이슈가 부각이 될 테고 물론 어제 이제 노보노디스크 알츠하이머 관련 이슈가 나오고 12월 3일 날 이제 발표를 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비만 치료제나 아니면은 뭐 SC 제형 플랫폼과 같은 이제 바이오 플랫폼들의 이제 기술 이전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부각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다가 최근에 뭐 로켓 헬스케어나 아니면 프로티나나 이제 AI 신약 관련 모습들이 확실히 좀 새로운 트렌드 쪽이 계속 꾸준히 지금 시장에서는 발휘하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 바이오로이스가 어제 뭐 상장한 이후에 계속 이제 하락세를 계속 꾸준히 좀 보여주고는 있기는 한데 그만큼 이제 지금 빅파마 업체들 뭐 화이자나 아니면 릴리와 같은 회사들이 계속 꾸준히 좀 자금들을 쏟아내고 있는 좀 상황이라면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감 자체는 계속 꾸준히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아가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조금 선택을 해볼게요. 말씀 주신 로켓 헬스케어나 프로티나 같은 의료 AI 쪽에 정말 시세가 강하거든요. 오늘 두 종목 전부 다 신고가 같고 알보리는 약간 좀 부진해요. 그러니까 횡보 중이에요. 많이 올랐긴 합니다. 여태까지 많이 올랐긴 한데 그러면 두 섹터 중에 조금 더 매력적인 쪽은 어디입니까? 뭐 의료 AI 쪽은 사실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왔었고 뭐 최근에 프로티나도 국채까지 굉장히 큰 금액을 받았죠. 한 480억 정도 이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추후에 삼성 바이오로이스와의 그런 이제 기술 협력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보이긴 하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ABL 바이오가 사실 주가가 사실 그렇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어제 그나마 3%가 좀 빠지긴 했지만
알테오전도 지금 연내 이게 좀 기술 이전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죠. 항상 뭐 MTA 계약이 이제 마무리되는 상황이고 이제 본 계약이 좀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라 본다면 그동안 이제 거의 한 55만 원대를 지켜왔던 이 흐름 속에서 새로운 이제 계약이 나오게 되면 최근에 확실히 ABA 바이오도 그렇고 알테오전도 기술 이전 금액 자체가 굉장히 레벨업 되는 단계입니다. 굉장히 금액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목표가 상향액 리포터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게 세론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추가적인 기술 이전으로 얘기가 계속 하나둘씩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확실히 좀 시장에 조금 윤곽이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서 또 투심에 대한 영향들이 뭐 반도체에서 다시 바이오로 갈 수 있는 영향도 충분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바이오 플랫폼을 좀 보는 건 맞고 워낙 이제 AI 쪽 관련 신약은 워낙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쪽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신규 매수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하셨고 오히려 알보리 쪽은 그래도 기술 이전 모멘텀이 있고 기술 이전에 대한 레벨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 거래 재개하고 나서 밑골이 달면서 탄력이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다시 내뺍니다. 마이너스 8% 급락이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결국에는 숫자로 좀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삼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삼바 에피솔딩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북미 쪽 이제 바이오시밀러 매출도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는 있지만은 결국 추후에 좀 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고 지금 단기적인 모습보다는 삼바 같은 경우는 이미 3분기 실적 콩쿠르에서도 얘기를 해왔다시피 이미 4공짜까지는 거의 풀캐파로 지금 계속 꾸준히 돌리고 있습니다. 거의 100% 이상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5공장도 이제 5월 이후부터 이제 가동이 이제 내년 한 2분기 때부터 시작이 될 텐데 최근에 정지 기간에도 지금 1조 8천억과 관련된 미국 소재에 대한 제약사와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죠. 제가 예전에 이제 IR 갈 때도 항상 느꼈지만은 5공장이든 항상 신규 공장이든 항상 전과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공급이 굉장히 계약들이 몰린다는 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콩쿠르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탑 1티어 쪽의 제약사와 지금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논의 중에 있다라고 봤을 때는 삼바는 오히려 지금 빠질 때 모아가는 과정이 전 개인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한간에는 어제 오늘 빠졌던 이슈가 그동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에 이제 있었던 패시브 자금에 대한 뭐 이탈 이슈가 조금 시장에서 하나둘씩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수급적인 요인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빠진다라고 봤을 때는 이 회사의 펀더멘탈만 이제 집중한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불알 매수적인 관점에서 주목을 하는 게 맞고 물론 어제 JP모건에서도 250만짜리 리포트도 나왔고 국내에서도 230, 240만 원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많고 결국에는 이게 2032년까지 제8공장까지 완공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계획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적에 주목하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이 탄탄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급락은 수급 문제인 것으로 보고요. 조방원 빠르게 짚어볼게요. 먼저 방산부터 일단은 방산 대형 3산이 다 떨어지고 오름폭이 크지 않고 한국항공우주가 더 강합니다. 종전 이슈가 나왔었고 어제부터 그다음에 오늘 누리호 발사 이슈가 있거든요. 우주항공은 당깁니까? 조금 더 길게 볼까요? 일단은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라크 관련 이슈들은 아직도 연기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로템과 이건 좀 제외두더라도 이제 항공우주 쪽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국항공우주는 일단은 좀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레이시아나 특히 이제 우리 아시아 쪽 남부 쪽에 있는 국가들과의 그런 이제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들이 보통 내년 초나 내년 말쯤에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 입찰 이슈가 다 그쪽을 좀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의 수주에 대한 규모가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항공우주는 개별적 이슈를 좀 보는 게 맞고 누리호 발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노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총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회사이긴 한데 이 회사가 최근에 7월달에 첫 번째 발사가 있었는데 그게 한빛 나노 발사인데 그게 지연이 됐죠. 지연이 되면서 오늘쯤에 아마 발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예전에 로켓랩이라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 1월 달에 처음 발사한 이후에 주가가 거의 한 10배 넘게 주가가 올라왔었죠. 그만큼 이제 소형 위성에 대한 시장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이스X나 아니면 원앱이나 이 회사들이 실제로 2030년까지 10만 대를 발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그 고객사를 감안을 해봤을 때 이노스페이스도 첫 번째 발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되면은 적어도 내년부터는 3기 아니면 그 이후에는 5개, 10개 정도 이게 확산되는 규모로 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작은 비중으로 좀 투자하는 게 좀 맞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노스페이스도 좀 집중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쪽으로 집중하자. 한국항공우주는 개별 이슈다라는 판단 주셨고요. 조선주는 조정장인데도 불구하고 수주공신에 계속 뜨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일까요? 그동안 사실 조선주도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때부터 나왔던 이슈들이 결국 마스가 프로젝트죠. 기존에 있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이런 프리미엄이 마스가에 복합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조정이 좀 최근에 좀 나왔다라고 보이고 있고 실적은 그동안 이제 10% 이상 현대중공업이 올라왔던 건데 결국에는 이게 15% 이상 주가가 이제 그게 영업이익률이 보여주냐 그게 좀 4분기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만 관망의 자세로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은 관망하자. 그러면 원전은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주가 보니까 61선 터치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지하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4분기를 꼭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누적 잔고가 한 4조 5천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4분기에 약 14조 원 정도의 신규 이제 그 수주 잔고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체코 두코바니 이슈도 있고 그리고 테슬라 양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2기 그리고 기타 항목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수주가 쌓이는 측면이 이번 4분기라고 좀 감안했을 때 내년 상반기 때부터는 대형 원전 쪽에 2차도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7만 원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계속 담아가는 전략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엔 봐야 된다. 7만 원대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판단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AI 소프트웨어까지 볼게요. 오늘 아무래도 좀 그룹 액션이 나와주는 날인데 플리토가 대장인 것 같습니다. 자, 제일 강하고요. 소프트웨어 부활 신호탄일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사실 구글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는 아직까지 국책 과제 이슈들로 인해서 좀 실적이 반영되는 부분이지 B2B나 B2C 쪽은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결국에는 정책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테마적인 흐름이나 좀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이스트 소프트나 뭐 한국알 컴퓨터 이제 솔트루스 정도가 그나마 조금 시장에서는 좀 올라가고 있는 좀 단계이긴 하겠지만은 이건 로봇 시장과 뭐 더불어서 좀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에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와 같은 하이닉스나 아까 말씀드렸던 소부장 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보다는 소부장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